안녕하세요. 경매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토지의 내용에 이어서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죠. 따라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토지를 취득했다 해서 무조건 정착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 대상인지 그러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을 보시면요, 토지에 고정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또한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 거래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정착물이라 하죠. 해서 문제되는 사안인 가건물, 가식중인 수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토지의 정착물을 구분할 때 토지와 별개로 공시방법, 별도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별도의 대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지와 별개로 독립한 물건인 것과 그 구성 부분인지를 구분하곤 하죠. 해서 내가 토지를 취득할 때 건물을 같이 취득하냐 여부를 볼 때는요, 공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 정착물이 등기가 된 것인지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의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죠. 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내가 토지를 취득한다면 지상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원칙적 취득의 대상이 아니죠. 이러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확인할 때 이 건물의 면적, 구성된 구조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러한 사실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건물 중 문제가 현재 건축 중이면서 완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철거적인 건물, 과연 이러한 건축 중인 건물과 철거적인 건물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지는지 이러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건축 중인 건물 중에서 신축 중인 경우에는 언제 독립성을 가지냐, 이와 관련해서는 이 거래 관념에 의해서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최소한의 기둥 그리고 지붕, 주벽이 갖추어지면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토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일 때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때는 독립된 건축물로서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 즉 최초의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물의 철거는요, 독립성을 잃게 되는 시점, 기둥이 없어지든지 또는 지붕이 없어지든지 주벽이 없어지면 그때는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러한 건물은 박스 형태를 갖췄다면 이 건물로서 별개의 소유권에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 그리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차차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의 정착물 중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신축 중인 건물은 박스 형태, 최소한의 기둥 그리고 지붕,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고 있고, 철거 중인 건물은 마찬가지로 박스 형태가 사라지게 되면은 지붕이 없다든지 기둥이 없다든지 또는 벽면체가 없어 있다면 그때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죠. 두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편을 보겠습니다. 토지 정착물 중에 이 나무, 수목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요걸 별도의 토지의 일부로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의 방법과 등기부는 임목등기부에 기록하고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임목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목등기하는 비용만큼 그 실익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이 수목은요,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정착물을 볼 때 토지의 고정,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이 우리는 토지의 정착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수목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객체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때 임목등기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시되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래서 한 그루 두 그루의 이 나무는요, 원칙적 토지의 구성부분 일부로 보는 것이죠. 토지를 거래하면 나무까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별도로 나무는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탄다면 그때는 별도의 독립된 또 객체로 되겠죠. 원칙적으로 수목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이죠. 해서 독립된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임목에 관해서 그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를 마치면 이 수목은 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나무는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내게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정리하자면 이 수목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의 일부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목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토지를 내가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에 있는 임목은 내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등기 없이도 수목 또는 그 집단을 취득하는 방법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임목에 관한 법률에 기한 등기된 임목과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명인 방법, 내 이름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정한 공부상의 등록을 하지 않지만 외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공시하고 있다면, 알리고 있다면 이 명인 방법,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을 보시면요, 임야가 있죠, 그죠? 그런 곳에 나무 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둔다, 또는 경계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과 그 연락처 등을 부착하든지, 또는 논밭 주위에 둘러싸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 이거 내 것이야 라는 표찰을 세운다면 우리 관습법에서 명인 방법의 요건을 충족했어 라고 해서 토지와 그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토지와 별도로 거래 대상, 즉 독립된 정착을 보기 위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과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 방법, 내 이름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정착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농작물에 관한 것입니다. 농작물도 일정한 경우에 토지 지상의 정착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은 이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권리 원인에 기해서 임차인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다루어지죠. 결국 정착물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정당한 권한 없이도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 재배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이 독립한 물건으로 갖췄다, 즉 재배되고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이 농작물은 별도의 등기도 필요 없고 명인 방법 또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받을 때 지상에 농작물이 있는 것인지, 그 농작물이 소유자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농작물은 경작할 때까지는 내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내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수확기간이 짧은 농작물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과실수라든지 수확기간이 비교적 긴 그러한 농작물은 토지를 내가 취득하더라도 계속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경작물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물론 토지의 지료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그 물건이 그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 속성으로 인정되는 것. 이러한 것을 정착물이라 하고, 이 건물은 박스 형태를 갖추면 정착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 최소한의 기둥, 그리고 지붕,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 즉 한 그룹 또는 집단을 등기했다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관세법에 기한 명인방법, 내 이름을 알리는 표차를 외부에 공시되고 있다면 이 또한 독립한 물건으로 다뤄지는 것이죠.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경작자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라면 그때는 별도로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확인한 이유가 내가 토지를 취득한다고 지상에 있는 정착물이 모두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착물 중에서도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또는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든지 농작물이 타인이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는 관련된 내용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차차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